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원텍스트는 1987년 당시 66세 된 박봉신 여사가 충남 태안군 태안읍 마을회관에서 구술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전에 충청도하고도 태안 땅에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 말 그대로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부쳐먹고 살았는데 부친이 그만 노환으로 돌아가셨다. 충청도는 예로부터 수많은 충신과 연려 그리고 효자를 배출한 예의범절의 땅이 아니던가. 효자 김씨가 부친의 무덤을 지키면서 염악에서 심요살이를 하니 원래 가난한 살림에다가 3년 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는지라 살림은 더욱 쪼들렸다. 온 가족이 시래기죽으로 끼니를 이어가며 죽기 살기로 버텼는데 드디어 탈상할 때가 다가왔다. 그러자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친구 사귀기를 무척 좋아했으니 마지막 가는 길에 친구분들이 오실 것은 뻔한 이치였다. 그냥 보냈다간 부친 얼굴에 똥칠하는 짓이 될 것이니 자식으로서 할 노릇이 아니었고 술 한 잔이라도 대접하려니 손에 쥔 것이 개뿔도 없었다. 이심전심 내외가 앉아서 땅바닥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다가 남편 김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번 제사를 무엇으로 지낼까도 걱정이지만 아버지 동무들이 오시면 무엇을 대접해서 보내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보통 일이 아니오. 부인이 가만히 앉았다가 말했다. 아버님 생전에 보니까 친구라고 해서 다 친한 친구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도 아무 마을에 사는 송씨 어른이라고 무척 다정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어른한테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 혹시나 무슨 방도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그 어른네 살림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잖소. 우리 집보다야 낫겠지만 도와줄 형편은 안 될 것이오. 여보, 가난한 동무의 우정이 이럴 때는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가난한 사람끼리 더 잘 알지. 부인의 말을 새겨들을 만하다고 여긴 김씨가 아직 상중이라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방갓을 쓰고 손에는 상장을 짚은 채 아무 마을로 송씨 어른을 찾아갔다. 아직 상중인데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왔나? 부친의 탈상날이 다가왔는데 제사 지낼 방도가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구나. 가난이란 놈은 소의 아들 같으니 나나 자네에게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겠는가. 안타까운 일일세. 노인이 한참 동안 눈을 끔벅끔벅 하더니 외양간에 가서 도지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는 내주면서 말했다. 이놈을 우시장에 갖다 팔아서 급한 대로 제사를 지내고 나중에 갚으시게. 효자 김씨가 펄쩍 뛰면서 만류했다. 어르신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지 써먹이는 걸 가져다가 우리 아버지 제사에 쓰면 되겠습니까? 왜 안 돼? 쓰면 되지. 나중에 형편되면 갚게. 나는 나대로 무슨 수가 나겠지. 그거야 차차 생각해보면 될 일이고. 그러니 이놈을 팔아서 탈상 제사를 아주 후하게 모시도록 하게. 부친께서 마지막 가는 길이 아닌가. 효자 김씨는 마지못해 도지소를 받아서는 우시장에다 내다 팔아 백냥을 받았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 이미 해가 져서 으슬으슬했다. 집으로 가는 마지막 산모퉁이를 급하게 도는데 어떤 놈이 툭 튀어나오더니 시퍼런 칼을 하나 가슴에다 턱 갖다 댔다. 죽기 싫으면 돈 내놔라. 돈이라고는 당장 먹고 죽었으면 해도 없소이다. 내 꼴을 보시오. 상주인 나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 그러니까 강도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놈 웃기는 놈일세. 우시장에서 소 파는 걸 빤히 내가 봤는데도 돈 없다고 우기네. 그 말을 듣자 읍내에서부터
강도가 따라온 것을 알아차린 김 씨는 아차했다. 어쩌겠나 사정할 수밖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이 이만저만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친구분에게다 아쉬운 소리를 하니까 제사 지내고 갚으라고 남의 도지소 기르던 걸 주었소이다. 이번 제사는 탈상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 다 줄 수는 없고 50냥은 내가 가지고 가고 나머지 50냥은 당신 줄 터이니 그 돈만 가지고 가시오. 당나귀 하품하는 소리 하지 말고 칼침 맞고 죽기 싫으면 100냥 다 내놔라. 안 돼요. 죽어도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날 죽이고 가져가시오.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에서 포졸 두 사람이 툭 튀어나오더니 말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포졸을 본 김 씨가 잽싸게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이 사람에게 돈 100냥을 빚지고 돌아가셨는데 내일 모레가 탈상입니다. 내 형편이 어렵다고 아버지 친구분이 도지소 먹이는 걸 제사 지내라고 줘서 팔아가지고 오다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돈을 달라고 해서 이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50냥은 지금 받고 나머지 50냥은 뒀다가 받으라니까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해서 신랑이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포졸이 오늘 50냥을 받고 나머지 50냥은 다음에 받지. 뭘 그러시오? 좋도록 해결하시오. 하고는 두 사람이 후딱 제 갈 길을 가버렸다. 포졸이 가고 나니까 강도가 김 씨의 손목을 탁 잡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말 한마디 잘못했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었어.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소이다. 그러니까 돈 100냥은 그만 집어넣고 나하고 우리 집으로나 갑시다. 떨떠름하지만 어떡하나 칼이 옆에 있는데 도둑 놈 소굴로 붙잡혀가나 보다. 하고 시별이 따라가면서 보니까 보름깨라 그런지 달이 오래도록 허옇게 떴다. 저게 우리 집이요. 도둑놈이 가리키는데 소굴이 어찌 마을 한가운데 있는 큰 기와집이었다. 도둑놈 소굴치고는 희한한 곳에 있구나. 하며 따라갔더니 그새 두목에게 보고했던가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꾸벅 절을 하면서 김 씨를 치하했다. 당신이 말 한 번 잘못했으면 우리 집 장손은 죽었소. 당신 때문에 우리 집 귀한 손주가 살아났으니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소. 알고 보니까 그 수염호연 할아버지는 도적두목이 아니라 아버지 없는 친할아버지였다. 집이 천석부자라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데도 손자놈이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고 다녀 늘 조마조마했는데 오늘 귀인을 만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이다. 손자도 이번에는 매우 놀랐는지 다시는 장난질하고 다니지 않고 공부나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탈상까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집을 못 가게 했다. 그러면서 무슨 꿍꿍이 속인지 마음 턱 놓고 며칠 놀다 가시라. 는 말만 되풀이했다. 속에서는 찬불이 나는데도 어른의 말이라 차마 거역 못하고 있다가 내일이 탈상이라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털고 일어서니 그제야 아침을 일찌감치 해주면서 먹고 가시라. 고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우리 장손하고 함께 가서 제사 지내라. 고 말했다. 급하게 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가는 고개를 넘는데 멀리서 봐도 벅신벅신한 것이 동네가 떠들썩했다. 동네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가보니 바로 우리 집이었다. 왜 그런가 하니 노인이 상주 몰래 하인들을 먼저 보내서 떡도 치고 술도 담그는 등 준비하느라고 그런 것이었다. 덕분에 제사를 잘 지내고 아버지 친구와 오신 손님들 모두 여한 없이 대접 잘하고 보내드리고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손주를 따라 그 집으로 다시 갔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노인이 반색하더니 다짜고짜 논문서를 탁 내놓고는 말했다. 우리 집이 원래 자손이 귀합니다. 이 아이가 5대째 외동인데 제 아버지는 일찍 죽고
외독신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에 우리 손주가 살았소이다. 돈이 억만금 있다고 한들 손주가 죽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우리 집을 살린 은인입니다. 재산 반을 뚝 떼어줄 테니 거절하시지 말고 가져갔으면 합니다.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다가 마침내 재산 반만큼의 논문서를 받아서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는 부인하고 의논한 다음 그 논문서를 도로 가지고 도지소 먹이던 송신호인 댁으로 가서 말했다. 이것은 저희 복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도지소를 줘서 우리 아버지 제사도 기막히게 잘 모시고 이만한 논문서도 생겼으니까 노인께서 받으십시오. 그러자 노인이 손을 회외 내저었다. 이게 어찌 나의 복이냐? 너희 복이지? 내가 마음을 잘 쓰니 하늘이 도운 것이다. 그래서 싸움 같지 않은 싸움이 났다. 서로 안 갖는다고 설왕설래 어르신이 가지시오. 아니다, 효자인 내가 가져라 하다가는 그냥 서로 반을 나눠 가졌다. 그 후 세 집안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굳은 일이 있으면 나누어 슬퍼하면서 일평생 동기간처럼 살았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유여경, 적불선지가 필유여왕이라 하였으니 선행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악행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고 했다. 선행과 악행은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연결된다는 말일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여막은 상주가 무덤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옆에 지어놓고 거처하는 초가를 말합니다. 심효는 부모의 상 중에 상주가 3년간 그 무덤 옆에서 옥막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탈상은 3년상이 모두 끝나 상주가 상복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난이 소아들이라는 말은 소처럼 죽도록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용빼다는 큰 힘을 쓰거나 큰 재주를 부리다라는 뜻입니다. 도지소는 나중에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기르는 남의 소입니다. 혹은 한 해의 곡식을 얼마씩 내기로 하고 빌려서 부리는 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방갓은 예전에 주로 상제가 밖에 나갈 때 쓰던 갓입니다. 상장은 상례 때 상주가 짚는 지팡이입니다. 붙인 상에는 대막대기, 못 친 상에는 오동나무 막대기를 쓴다고 합니다. 할 일 없이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꿍꿍이는 남에게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고 속으로만 어떤 일을 꾸며 우물쭈물하는 속셈을 말합니다. 벅신벅신은 제법 넓은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 활발히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회회는 손이나 머리를 자꾸 휘두르거나 휘젓는 모양을 형용합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 적불선지가 필유여항은 유학의 삼경인 시경, 서경, 주역 중에서 주역, 곤괴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군요.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1987년 당시 66세 된 박봉신 여사가 충남 태안군 태안읍 마을회관에서 구술한 내용이 모본입니다. 이야기는 최은식 교수가 편찬한 한국구전설화집 서산 태안편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대전시립박물관 그리고 전북대 박물관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의례에서 심효살이를 하는 이유에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이미지 관광정보에서 상복사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여주시 블로그에서 여주 한글의 여주 벽화마을 어디까지 가봤니? 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또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